자, 한번 침전에 대해서 한번 계속 좀 더 공부를 해보죠. 침전이 있어요. 이렇게 침전이 되면은 이게 이제 일렉트로라이트 솔루션에서 이제 침전이 일어난 경우 무슨 말이냐면은 일렉트로라이트라는 것은 이온이 있다는 겁니다. 이온,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어요. 이건 아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를 들어서 그 소금물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금물에 실버 나이트레이트를 첨가하면은 뭐가 되죠? 그 실버 이온, 은이온과 Cl- 클로라이드 이온이 결합해서 실버 클로라이드가 침전이 됩니다. 그죠? 그 상황을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이제 용액 중에는 여전히 이온이 있죠. 과량으로 이제 실버 이온이 있고 또 나이트레이트 이온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죠? 일렉트로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침전이 이렇게 됐다고 보십시오. 요게 플러스는 실버, 마이너스는 클로라이드, 실버 클로라이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쭉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이런 것들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이렇게 큰 덩어리를 만들고 이제 있는 것이요. 이런 상태에서 근데 잘 보시면은 어, 요 침전된 입자 주에는 어떤 이온들이 분포하고 있어요. 그죠? 잘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요 용액에는 그 여전히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기 때문에 요 침전된 요 물질은 여기는 양이온, 음이온이 번갈아가면서 이제 결합이 돼 있으니까 예를 음이온 주변에는 여기 양이온 이 경우에는 이제 실버 이온이죠. 요것이 이제 분포를 하고 있고 또 양이온 근방에는 용액 중에 있는 어, 또 클로라이드 이온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렇게 침전이 이제 되면은 그 주변에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렇게 어, 이걸 보고 흡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흡착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동일한 양의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게 흡착이 되지 않고요. 그 개수를 세보면은 이게 이제 불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잘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여기 입자 주위에 양이온은 뭡니까? 이 경우에는 은이온이죠. 은, 실버 이온. 한번 개수를 세보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고 음이온은 클로라이드 이온인데 개수가 하나, 둘, 세 개입니다. 그러니까 요 입자는 전체적으로 양이온 어때요? 이게 전하를 양전하를 띱니까? 음전하를 띱니까? 그 침전 자체는 중성이라 할지라도 그 표면에 붙어 있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개수가 틀리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 양전하를 띠게 돼 있어요. 양전하. 요 하나만 그려서 그렇지 옆에 또 동일한 침전이 있단 말이죠. 그것도 환경이 동일하기 때문에 역시 양전하를 띠게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양전하끼리 서로 반발을 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이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침전되는 입자가 있고 요 주변에는 일단은 양전하가 더 많이 있어서 이제 플러스를 띄고 있고요. 바로 그 주변에 요 실버 이온 8호 주변에는 뭐가 많이 있습니까? 나이트레이트 이온이 더 많아요. 요 프로톤보다. 그러니까 한쪽은 플러스를 띄고 있고 또 바로 그 바깥에는 마이너스 이온이 분포하기 때문에 층이 두 개로 나눠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일렉트리컬 더블 레이어, 레이어가 두 개다. 그죠? 근데 전하를 띄고 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이제 사실은 많은 사람이 관심사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아주 복잡한 이론이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런 콜로이드 입자는 전하를 띄고 있다. 그리고 같은 환경 중에 놓여 있기 때문에 콜로이드 입자는 같은 전하를 띄고 있다. 같은 전하를 띄고 있으면은 서로 정정기적으로 반발을 하게 돼서 이 입자가 뭉쳐지지 않는다. 즉 그런 뭉쳐지는 현상을 우리가 코알레스라고 하는데 이런 그래서 이제 그런 입자를 코아듈레이트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입자를 크게 하려면은 어, 입자를 뭉쳐야 됩니다. 즉 입자가 이 정전기적 반발력 이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럼 어떡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도를 막 올려요. 올리면 어떻게 되죠? 이것이 입자들이 충분한 운동 에너지를 얻어서
이런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요. 정전기적 반발력이 있어요. 그죠? Electrostatic repulsion. 이 효과를 물리치고 입자들끼리 충돌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서로 이제 뭉쳐서 침전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방법이 하나고 또 다른 방법의 하나는 여기에 이제 외부에서 전해질을 더 인위적으로 가하는 겁니다. 전해질을 인위적으로 가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요 입자들을 여기 요 이제 표면에 있던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이온들이 어, 이 효과가 이제 더 낮아집니다. 그래서 입자가 더 서로 뭉쳐서 큰 침전이 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아주 유명한 이론이 있어요. 물론 이거는 저기 학부 수준은 좀 넘는 거긴 하지만은 한번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렇게 소개를 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콜로이드 입자의 안정성에 관해서 아주 유명한 이론이 있습니다. DLVO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네 사람의 머리 글자입니다. D는 데리아긴, L은 란다워, V는 볼웨이, O는 오버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앞에 두 사람은 러시아 사람이고 뒤에 두 사람은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 이 네 명이 여기에 대한 이론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론을 따서 DLVO 이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콜로이드 입자의 안정성 또는 불안정성은 어디에 기인하느냐 두 가지 힘이 어떻게 균형을 맞추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죠? 콜로이드 입자 그 표면에 작용하는 힘은 두 가지 힘이 있어요. 하나는 더블 레이어 인터랙션, 이것은 리펄시브 포스가 강합니다.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 여기 다시 보시면은 이 동일한 환경에 놓였을 때 콜로이드 입자는 동일한 전하를 띠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두 입자 사이에는 이제 전하가 같기 때문에 반발력이 있습니다. 그죠? 이제 그런 것을 더블 레이어 리펄시브 포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힘은 입자가 뭉쳐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서로 반발을 하기 때문에. 반면에 입자를 뭉쳐지게 하는 힘이 또 하나의 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반데어 발스 어트랙티브 포스입니다. 이것은 이 힘은 항상 인력이에요. 항상 인력. 예외가 없습니다. 인력이기 때문에 입자를 뭉쳐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힘이 어떻게 균형을 맞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콜로이드 입자가 서로 뭉쳐서 침전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안정한 상태로 그냥 이렇게 용액 중에 서로 이제 뭉치지 않고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이걸 보시면은 이래요. 그러니까 이 표면이 구형도 좋고 이런 그냥 넓적한 표면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요 더블 레이어 그 힘은 항상 반발력이다. 이건 더블 레이어 일렉트로스태틱 리펄시브 포스다. 이것은 엑스포넨셜하게 감소한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지면은 엑스포넨셜하게 감소해요. 그러니까 여기 요 그림을 보시면은 이 더블 레이어 리펄시브 포스는요. 이렇게 여기 x축은 거리고 입자 간의 거리 h고 y축은 여기 제로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0보다 크면은 반발력이고 0보다 작으면 인력이 돼요. 그죠? 더블 레이어 힘은 어때요? 이게 엑스포넨셜하게 감소하죠. 거리가 멀어지면 급격히 감소합니다. 반면에 두 표면 사이에 작용하는 그 반데어발스 인력은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거 반데어발스 인력은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죠. 마이너스가 붙으면은 이거는 인력이고 플러스는 반발력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이제 거리에 사실은 이거는 저 뭡니까 에너지이기 때문에 힘은 이걸 미분해야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리의 3승 또는 어떤 경우에는 이 모양에 따라 다른데 뭐 6승의 반비례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반대발스 힘은 거리가 좀 멀어지면요. 아주 급격히 이거는 이것도 상당히 급격하게 어떻게 되죠? 제로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거리가 가까우면 이것도 급격하게 인력이 커져요. 그래서 이 두 힘을 더한 것이 전체 힘이죠. 이것이 바로 여기 그림에서 녹색으로 나온 겁니다. 그죠? 녹색으로 나온 거 이게 쭉 보시면은 입자가 굉장히 멀리 있으면 아주 약한 인력만 작용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뭉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거리가 가까워지면은 이게 갑자기 여기 반발력이 증가하다가 거리가 더 가까워지면은 급속도로 인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뭉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무엇이냐? 입자를 뭉치게 하려면은 요 언덕을 넘어가야 돼요. 언덕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극복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열을 가하면은 열 에너지에 의해서 입자가 막 활발하게 움직여서 요 언덕을 넘어갈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뭉쳐서 이게 입자가 침전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아예 요 언덕의 사이즈를 낮추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요 반대어 발스 요 인력은요 외부의 조건에 거의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항상 일정해요. 반면에 요 더블 레이어 리펄시브 포스는요 어떻게 되느냐, 외부에 전해질 용액을 집어넣으면은 요것이 요 익스포넨셜하게 감소하는 것이 저 왼쪽으로 더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경우보다도 더 왼쪽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높이가 점점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실온에서도 이게 언덕이 낮아지면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실온에서도 충분히 입자가 요 언덕을 넘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 요거 보세요.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처음에 요 빨간색 여기 있죠. 이것은 2mm몰 어떤 솔트의 농도가 이제 농도가 낮을 경우에요. 그럼 더블 레이어 이것이 이렇게 되죠. 엑스포넨셜.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이것이 이제 입자의 농도를 높이면은 이거는 이렇게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 언덕이 점점 낮아져요. 5mm몰의 솔트 농도에서는 이게 더 낮아졌죠. 7mm몰 더 낮아졌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솔트의 농도가 증감에 따라서 요 언덕의 요 높이가 점점 낮아집니다. 나중에는 이 저 반발력은 거의 없어질 경우까지 돼요. 그러면은 입자가 그냥 순식간에 다 뭉쳐서 그냥 금방 침전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이 바로 요 이론의 핵심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잠깐 멈추도록 하겠습니다.